예, 온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10월 달 10월 한 제가 지금 계산해 봤거든요. 10월 23일인가? 그때부터 단풍놀이 가시면 되는데 저보고 먼저 보시라고 느끼시라고. 애들 시험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쉬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걸로 준비한 거 아니고요. 제가 멘트를 그냥 준비해 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처음부터는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대비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넘길게요. 예, 넘기고 원래 제 사진 넣는데 그 사진 이상해서 뺐어요 지금. 예, 이런 거는 뭐 약간 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재수 확률은 좋아요. 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요번에 중간고사 보시면은 아이들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뭐 통사랑 중학교 사회랑 중학교 한국사랑 좀 다르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요번에 느낌이 딱 왔을 때 제가 시험 끝나고 학원에 또 왔을 때 단대보고 아이들도 직보하러 왔잖아요. 그때 보니까 막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이제 통사 한국사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엽적인 면이 좀 있는데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에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숫자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몇 년에 뭔 사건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몇 년에 있었다. 몇 년에 해산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맞게 나와도 연도로 함정을 파지 않았어도 자기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사나 통사 모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특히 통합사의 B는 괜찮아요. B는 교과서로만 수업을 했기 때문에 교과서 개념만 그리고 조금만 더 세부 자료를 봤으면은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통합사의 B가 지리 파트인데 거기에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통합사의 A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경제니까 또 체감 난이도가 높거나 준비할 때 좀 많이 이쪽에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투자를 안 했더니 쉬운 문제인데 틀린 경우 있더라고요. 오히려 경제는 많이 맞추고요. 자,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가 통합사의 A였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학교 프린트가 있었어요. 문제 한 네 문제 정도가. 근데 그 문제 난이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에 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학교에서 제대로 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문제는 역대 수능 경제의 정답률 32%짜리 문제입니다. 정답률 제일 낮은 문제. 그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그거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 있는 경제쌤한테도 카톡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방법 정도는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변형 문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전날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새벽 그 집보 끝나고 아침 8시까지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푸는데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갖다가 여러 가지 막 검색해가지고 찾아두느라고 그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히도 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뭐 이러고 가장 지엽적이었고 이제 숫자 싸움 될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개념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 숫자를 갖다가 외우는 시간을 따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쓴 문장이 단대부고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잡는 건 당연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흐름을 잡아가면서 연도를 같이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다 이게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하면서 교과서 속의 디테일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도는 따로 잡아야 되고 자료도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연도라든지 그런 숫자 그리고 심지어 3.1 운동의 날짜와 참여 인원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선생님도 못 풀 겁니다. 예,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 문제점 뭐냐면 무조건 드립다 파는 애들은 또 그걸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원래는 일반적인 수업은 그래요. 흐름 하면서 연도도 써주고 하는데 그러면 연도라는 게 그냥 흐름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연도가 좀 더 머릿속에 빡빡 박히게 하려면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은 스토리대로 가고 교과서 속의 디테일, 뭐 인물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애들 지도 못 봅니다. 그다음 연도라든지 이런 건 따로 분리해 가지고 테스트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사를 어떻게 내는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도 그렇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아이들이랑 끝나고 얘기를 했더니 예,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분석인데 물론 학원 다니면 좋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사회 한국사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은 국영수 할 거 진짜 많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도 하고 한국사 따로 하고 통합사회까지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통사를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 과목이죠. 왜냐면 단위수가 4단이니까 국영수랑 내신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도 수능 필수 과목인데 수능 필수 정도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사실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통사는 수능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공부하고 2학년 때 또 안 합니다.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모두 올인하면은 다른 과목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포지션은 뭐냐면 통사 한국사를 저만 믿고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제가 충분히 제공해주고 제가 충분히 피드백해주고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국영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게 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벌어줘야 되는 건지 제가 붙들고 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저랑 가장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던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줬을 때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는 게 제 목표였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번 시험과의 연계성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는 솔직히 말하면 강사들 다 그런 거 써요. 막 공통교재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마다 교재가 다 다르고 단대부고도 마찬가지로 단대부고에만 최적화된 교과서가 충분히 반영되고 프린트를 제가 다 타이핑을 쳐서 교과서랑 섞습니다. 그런 교재고요. 그리고 또 뭐 판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PPT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PPT가 아니라 구조화된 판서로 전체의 그림을 한 번에 그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좋았던 것 같은데 단대부고가 수능형으로 경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선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어려운 거를 갖다가 가르치거나 했으면 그거에 맞는 문제를 선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 제일 애매한 게 이거예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적당한 유형을 갖다가 선별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그냥 무지성으로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다. 그럼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생애주기 그래프 분석 문제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게, 어떤 킬러 파트가 될 수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은 제가 한 새벽 7시까지 막 받아요. 새벽이 아니죠, 그거는. 예, 아이들이 일어나면 질문할 수 있고 아이들이 뭐 늦게 자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판서,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판서인데 PPT 수업은 한계가 있어요. 한국사는 지금 보시면 요 화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전체의 흐름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판서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PPT를 쓸 경우에는 잘립니다. 잘려가지고 전체 한 단원의 흐름을 못 잡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개념과 흐름이 완벽히 구조화될 수 있게 판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번에 하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아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들 잘 안 해가지고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판서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는 수업 시간에 따라 쓰지 말라 그래요. 아이들이 멀티가 되면 괜찮은데 멀티가 안 된 애들은 쓰느라고 설명을 다 놓칩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할 수 있게 뺏겨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서한 거랑 똑같은 필기노트가 제공이 되면은 아이들이 베껴 쓰면서도 분명히 복습이 될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갖다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한 3주차까지는 했는데 아이들이 안 해가지고 이번에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빈칸이 다른 빈칸이랑 좀 퀄리티가 다를 겁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이랑 연계성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통합사회 교재인데 이 교과서 자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 자료입니다. 경제 프린트인데 경제가 중학교 거부터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힘들죠. 예, 근데 요번엔 또 기말 때 누적범위라고 하더라고요, 통사가. 그러니까 요 누적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중학교 때부터 누적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기본 수요와 공급도 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의 내용이랑 학교 교과 자료, 그리고 제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권합니다. 다른 걸 진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만 하면은, 요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히 다 개념 학습은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이랑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적중률이라고 할 거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유형 있죠. 학교 프린트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준 것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적중률이 어땠다 이렇게 뭐 자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맞는 수업을 한 거지 제가 적중을 했다. 그거는 여기 그냥 쓰는 것만 이렇게 쓴 거고 저는 학교에 철저하게 맞는 수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기출 문제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프린트에 대한 어떤 개념이 수능 정답률 32%짜리 문제가 있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말로 영상으로 찍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험 그 설명이. 그럼 아이들은 그런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30분짜리 영상 이런 거 찍다가 취소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본 개념이 잡혀있는지 뭐 점검을 한 다음에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면은 그냥 제가 첨삭해서 푼 거 봐도 이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해 확인하고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완벽한 해설을 찾는데 좀 그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 유형을 집중 연습했다고 하는데 이 직접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게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하는 교재가 그 복습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풀어주고 해설해주고 요게 2024년 기출문제였고요. 요것도 수능 기출문제 응용한 겁니다. 근데 이게 푸는데 해설이 한 30분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제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영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벌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하나 해설하는데 30분 한다? 아,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 기회비용 문제거든요, 경제.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알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보고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 아이들이랑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보통은 대다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이 되죠. 영어, 수학, 숫자 할 것도 많은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시험과의 어떤 연계점인데 요게 이제 학교 프린트예요. 학교 프린트인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어렵거든요. 내용이 좀 해설을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공부할 수 있게 줬거든요. 이건 아침에 준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적중률이 아니에요. 당연히 학교에서 한 거를 갖다가 더 깊게 파고들고 연관된 걸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거지. 적중률은 학교 수업이랑 일치하는 강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운데 이게 다 추론 문제거든요. 요거는 집중적으로 유형 연습을 시키는 거죠. 계속. 예, 비슷한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유형을 풀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선별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시험이랑 좀 일체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회비용의 고난도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고3 수능 기출과 평가원 기출인데, 이렇게 빈칸 많은 건 되게 힘들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유형을 낸 적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 번인데 요번에 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요거는. 자, 근데 이 두 문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예, 두 문제. 근데 아이들 보면은 맞추죠. 요거는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지 않아서 푸는 과정을 갖다가 연습하고 가면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면 경제가 쉽고요. 나머지를 틀리는 경우가 많죠. 요게 이제 통합사회. 이렇게 이제 적중을 시키는 거지. 제가 뭐 예언은 아니죠. 그럼 무당이죠. 제가 판 깔아야죠. 자, 그다음에 한국사인데 한국사 이렇게 수업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서가 안 되는 한국사 강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짜 필수적인 연도 있죠. 필수적인 연도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게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연도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판서, 이 흐름, 수업 내용과 약간 교과서의 인물이나 지명이나 연도는 따로 분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이제 필수적인 연도를 외우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자료를 줘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 테스트를 어떻게 봤는지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를 이제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예, 요거를 반드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따라 쓰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한국사의 이제 운영 방법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드리는 장소잖아요. 자, 그리고 교과서 빈칸 다 주잖아요. 근데 저는 교과서 빈칸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이게 교재가 제가 좀 압축을 시킨 거예요. 압축시키고 구조화시킨 건데 학교 프린트의 내용이 학교 교과서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파트가 이제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줄 친 거랑 이제 좀 두꺼운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읽으면 내용이 연결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또 교과서에 있는 자료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교과 자료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예뻐야 돼요. 미학적으로. 예, 근데 미학적으로 예뻐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 선생님이 여기에 시간을 저렇게 투자하고 있구나 이거거든요. 조교 안 씁니다. 저는 조교 안 쓰고 이 빈칸 균이라는 거 보이시죠? 편집증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칸이 너무 많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빈칸이 너무 많으면은 아이들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럴 때 가이드라인 제공해야죠. 여기에 다 하나씩
첨삭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첨삭된 걸 읽으면은 공부한 애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가이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단대부고 한국사가 너무 심한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전 이제부터는 이런 숫자 31만여 개 막 이런 거 다 뚫어버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사나 통사는 한 문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제 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제가 해드려야죠. 예. 그걸 제가 해드리는 게 이 통사 한국사의 어떤 강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보도록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요게 테스트인데 이거 못 빠져나가죠.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단대부 교과 자료입니다. 자료들. 근데 자료 중에서 아이들이 그냥 알만한 거는 웬만하면 빼려고 했고 알만한 것 중에서도 이건 알아야지 하는 거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다 만드는 건데 지금 십지선다죠. 네, 십지선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십지선다를 하면은 답을 맞추는 애들이 없어요. 이거 다 틀리던데요. 네, 다 틀려요. 그 교과서에 있는 문장으로만 한 건데 저는 맞춰가지고 문자를 갖다가 몇 점 맞았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다 틀리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갖다 극복하는 과정이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인 거지 학원 테스트 잘 봐서 뭐합니까? 학교 시험 잘 봐야죠.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거는 숫자 놀이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안 보이시겠지만 신은행령이 발표되어 일반 은행과 합병을 추진하였다. 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인데 이렇게 썼어야죠. 저는 이번에는 1928년 신은행령이 발표되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여기 20년대니까 요것도 20년대니까 시대가 일치하네. 그럼 답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1928년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당황한다고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에도 숫자 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하나 정도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은 다 숫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각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도 좋지만 지금 이런 아이들이 지도를 못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도를 못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이 지도와 어떻게 일치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틀려야 돼요. 저는 맞추라고 테스트 보는 게 싫습니다. 틀리면 기억합니다. 맞춘 거는 찍어서 맞췄어도 아이들은 내가 알고 있구나 착각을 합니다. 틀려야 돼요. 그래서 문자가 만약에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 결과가 너무 안 좋다. 아이를 나무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솔직한 거니까요. 네, 거기서 극복을 하는 과정이 시험 준비지 중요한 건 학교 시험이에요. 중간에 많이 틀리는 건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 마지막에 10분 통사 10분 한국사라고 매일매일 10분씩 학교 기출 문제를 제 해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 이거를 성실하게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결과가 달라요. 물론 무조건 다 1등급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중요한 거는 지난 시험보다 올랐냐예요. 예. 솔직히 100%라고 말 못 드리겠습니다만 90%는 올랐습니다. 특히나 학원에 영상 수업으로 안 하고 출석한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다 올랐죠. 오를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조금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리닉 막 붙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클리닉 더 중요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게 내공이 더 필요하니까 저는 매일매일 내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걸 따라오게 되면은 학교 기출 문제를 싹 풀어보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해설을 제가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있고 이게 이제 원래는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과제 완성도가 높아도 시험 전에 오답 더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쓰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 어디부터 안 푼 게 있어요. 채점도 안 하고 그럼 거기부터 풀라고 또 가이드가 나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제 사이트인데 이게 되게 이름 다 지웠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영상을 실제 봤는지 안 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체크가 돼요. 이거는 영상 본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 있죠.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애들 그거 중간에 끊겨요. 이거는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중간에 이렇게 멈춥니다.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 투자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아니 제가 맨날 애들 붙들고 집착을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애들 좀 놔줘야 돼요. 너무 잔소리 하니까. 여기서 딱 하고 문자 보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다행히도 아이들이 요번에 그래도 열심히 좀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든 친구들이 물론 그 제때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더라고요. 요거는 참 이제 좀 고무적이다. 안 들었네요. 그죠? 요거는 이 친구 잘못 클릭한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과제 수행도예요. 아까 1일 과제 한다 그랬잖아요. 1일 과제가 총 5일치예요. 5일치인데 여기에 지금 안 했어. 그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안 하고 누가 하고 다 뜹니다. 요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어머니들도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가셔서 아이디 받고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근데 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 저한테 뭐라 그래요. 예, 가끔씩 저한테 차라리 말씀해 주시는 게 나아요. 어떤 애들은 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과 부모님이랑 강사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출석 체크가 되는데 출석 체크 같은 경우 당연히 지각은 없네요. 예, 지각한 학생도 가끔씩 어머니들이 학원에 제때 온 줄 알잖아요. 예, 체크가 됩니다. 이거 보고 나무라시면 되는데 너무 또 나무라시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분 통사 한국사 이게 1일 과제인데 이게 기출 문제인데 지금 교육과정 바뀌었죠. 지난 교육과정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었고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풀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된 기출 문제라고 써놨잖아요. 그걸로 이제 응용력 향상과 누적 복습이라고 했는데 이 누적 복습이죠. 왜냐하면 1주차 때 수업했던 내용의 기출 문제가 2주차에 또 들어갑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제가 해설을 하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씩 따라 쓸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진짜 누적 복습엔 좋아요. 해보니까 이걸 열심히 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걸 매일매일 했는데 그럼 스스로가 되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평소보다. 근데 내가 시험 못 보면 안 돼라는 압박감을 스스로 가지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압박은 필요하죠. 이게. 자, 그래서 꾸준한 학습 습관이 길러지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는 제 목소리에 중독이 됐는지 오늘 왜 없냐 하면서 추억팔이 하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시험 끝났는데 오늘 없나요? 그거 괜히 그러는 건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10분 통상국사의 샘플입니다. 요거는 경제 파트를 갖다가 기출 문제와 함께 공부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플레이가 좀 되게 돼 있는데 벌써 인사하면 안 되죠? 네, 플레이가 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약간 멈춰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학교 기출문제 바탕으로 하나씩 다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학원 수업 때 수업 들은 건 수업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외운 건 외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경향성을 스스로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기출문제 풀인데 사실 보통은 다 기출문제 내주잖아요. 그냥 알아서 풀라고. 근데 해설이 없어요. 기출문제는. 그래서 하나하나 해설을 제가 다 달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성이 있구나. 그걸 제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구나. 이거를 충분히 파악하고 감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성취도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게 체계적이고 좀 치밀하고 그리고 집착을 하지만 내가 아이들 집착하는 걸 못 느껴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정도, 그 정도의 그 차이, 그 사이, 그 사이에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꾸준히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끌고 나갈 수 있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국영수 열심히 시키세요. 이거는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